자, 해당 피해 여성이 수차례 인사 이동을 요구했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2015년 7월 비서실 발령, 강도 높아지는 성추행에 못 견뎌서 2016년 1월 6개월 만에 인사 이동을 요청했다. 그런데 번번이 거절당했다. 8차례 부서 좀 바꿔주세요. 부서 좀 바꿔주세요. 요청 끝에 2019년 7월에 인사 이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7개월 뒤에 인사 담당자가 다시 비서실로 와라. 그때 이 피해 여성이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어서 고소하겠다라는 워딩을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인사 담당자가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안 했다라고 피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박 시장을 고소한 이후에 박 시장 주변에 이른바 시청 직원들로부터 상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 주장에 따르면 8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후 서울시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이 연락해와서 피해자를 압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은 이렇다는 건데요. 정치적 진영론이나 그거 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마 라는 발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정치적 진영론에 휩쓸리지 말라. 힘들었겠다. 근데 기자에게는 좀 아닌 것 같아. 문제가 있었다면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힘들 거야. 서울시는 이 같은 회유와 압박 시도 의혹에는 현재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서울시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이 이 피해 여성의 증언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라면 이것은 회유와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까? 회유와 압박을 넘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확실한 증거 없인 힘들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압박을 넘어서 협박의 수준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 진영론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여성이 미투를 호소하고 있는 모든 목소리들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는 다 진영론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피해 여성이 어느 날 한순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비서실에 들어가고 6개월 만에 성폭력의 강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인사 이동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6개월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면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8차례나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부서를 바꿔달라고. 8차례. 그 8차례 요청을 도대체 누구에게 했는데 그 요청이 묵살당했는지를 서울시가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내부 인사들이 과연 이걸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많은 문제들을 서울시에 있는 관계자들이 어느 누가 같이 공범처럼 얽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현직 관계자부터 별정직 임기직 정무보좌관, 비서관 중 일부가 8일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밝혀내는 건 고소를 하고 나서 사법당국을 통한 이 밝혀낼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될 텐데 권력과 힘을 가진 인사들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지금 아마 피해 여성의 전화기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나와서 지은 죄가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아니 근데 그 전현직 공무원들이 예. 서울시 직장 선배로서 여성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전화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도든지 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결된 사람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걱정의 차원들을 넘어서는 협박의 취지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다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이제 앞으로 상세히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문제에 대한 진상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권력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게 되는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지금 벌써부터 이 여성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2차, 3차 가해에 대한 얘기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고 피해 여성의 목소리가 잦아들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무수히 많은 공권력을 활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이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예. 문제가 있다면 자신 있게 용기 내서 나와서 지난 잘못을 고하는 그런 용기를 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지도부의 입장으로 말씀 주신 건데 이거는 뭐 회유와 압박을 넘어선 압박이죠. 그 이상의 부적절한 행동들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김기현 교수님. 짧게 그냥 아까 그 걱정이 돼서 한 말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그 전현직 하셔서, 공무원들, 예, 선배들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근데 특히 서울시처럼 뭐 성평등 도시를 뭐 표방했던 이런 도시는 더 심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엄청 철저하게 받아요. 그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받았을 때는 자기가 들었는지 이름도 써야 되고 사인도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가면은 이런 얘기해요. 회유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랍시고 혹은 그게 뭐 사건을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엄연히 2차 가해 해당함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육을 수차례 받아요. 아, 그럼 기본 중에 기본입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매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자기는 정말 좋은 의도로 피해자를 정말 걱정해서 했다는 변명은 전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수사를 많이 해보신 김강산 변호사님에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종합적으로 다 보셨어요, 김 변호사님. 피해 여성 측의 성추행 일상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들을 지금 쭉 봤고 그 가운데 그 비서실의 분위기,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 여성에게 연락이 왔던 것, 인사 이동을 요청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 쭉 봤습니다. 자, 수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서울시에게 이 진상조사를 맡겨도 됩니까? 일단 뭐 저희 결론적 답은 맡기면 안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제로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어떤 이제까지 보여왔던 정치적 행보랄지 도덕적 행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히 이제 권력자가 가해자인 경우, 그 권력자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 권력, 뭐 오거돈 시장이랄지 안희정 시장, 전 시장이랄지 도지사랄지 박원순 시장 같이 권력자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 내에서 굉장히 상급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같은 권력자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되면 지금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똑같은 행태를 보여요. 예. 첫 번째, 그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무마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또 하나는 뭐 증거가 있냐, 너 네 말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감을 좀 없애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제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나는 뭐 변호사밖에 없는데 저쪽은 권력자야. 내가 저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나면 그 가해자는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권력 주변인들 아니면 상급자 주변인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패턴이 뭐냐면 유로하는 것처럼 전화하는 거야. 야, 정말 마음고생 심하지? 뭐 하는 끝에 가면 야, 이거 좋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뭐 증거도 네 진술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아니 내 진술 말고도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정보를 또 입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형된 패턴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지금 여러 가지 피해자 주장이랄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민간 합동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서울시가 주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지금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것처럼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피해자가 가서 조사받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내용이랄지 아니면 피소 사실이 이미 뭐 서울시에 전달이 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힌다는 그런 합동조사단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임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더군다나 민간 합동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럼 누굴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울시 측에서 워낙 비판이 많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조사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예.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 거죠.